양자 컴퓨터가 언젠가 비트코인을 박살낼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위협의 실체가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종말론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관리 가능한 기술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두려움, 가장 무서운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죠. 과연 양자 슈퍼컴퓨터라는 게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른바 큐데이, 신화의 딱 중심에 있는 질문이죠. 근데 이 신화를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2010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말인데요. 만약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 강력한 걸로 넘어가면 된다. 보세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조차도 이걸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는 도전 과제로 봤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큐데이라는 신화를 깨부수고 이게 왜 수십 년이 걸리는 여정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양자 위협을 5단계로 나눠서 분석하고 비트코인의 방어 전략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큐데이 신화. 이게 왜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라는 생각이 좀 과장된 건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혁신적인 기술이 그렇듯이 양자 컴퓨팅도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왜 이게 수십 년에 걸친 긴 여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바꾼 기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개선이 차곡차곡 쌓이고 가끔씩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암호학, P2P 네트워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40년 넘게 연구되고 발전한 결과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도 똑같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두고 여러 단계를 밟아가면서 발전할 거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 이걸 이해하기 쉽게 5단계로 딱 나눠서 그 진화 과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0단계, 아무 위협 없음 상태고요. 여기서부터 상업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구식 암호들이 깨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느린 위협, 그리고 마침내 빠른 위협으로 점차 진행되는 총 5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0단계,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전문가들은 NISQ 시대라고 부르는데 뭐 복잡한 말 같지만 그냥 양자 컴퓨터가 아직 불안정하고 에러도 많다는 뜻이에요. 계산 단위인 큐비트 숫자도 너무 적어서 비트코인한테는 뭐 전혀, 정말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1단계로 넘어가도 화학이나 신소재 개발 같은 특정 분야에서나 쓸모가 있지 암호의 독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2단계부터 슬슬 암호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되고 약한 암호 시스템들이 깨지는 일종의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비트코인의 강력한 암호는 아직 안전합니다. 진짜 위협은 3단계부터예요. 비트코인의 핵심 잠금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타원 곡선 암호 ECC를 아주 느리게나마 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일부 취약한 조소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게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뭐랄까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암호키를 깨는 속도가 비트코인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는 10분보다 더 빨라지는 단계. 이때는 네트워크 전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데이라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일 텐데 이게 왜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일인지 딱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위험 얘기만 할 수는 없죠. 비트코인은 과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 비트코인의 양자 방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전체 비트코인의 거의 35%가 이론적으로 취약하다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요, 그냥 최신 형식의 주소를 한번 옮겨주기만 해도 바로 안전해집니다. 다시 말해,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이게 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을 깨려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라는 게 최소 2330개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기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추가로 게이트라고 부르는 양자 연산을 수십억 번이나 수행해야 합니다. 2330개의 안정적인 큐비트, 그리고 수십억 번의 연산, 이 두 가지 거대한 기술적 장벽,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왜 이 위협이 현실화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말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금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나모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는 뚫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준비 중인 다음 세대 방패가 바로 양자내성 암호, PQ-20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세대의 암호 기술인 거죠. 이게 그냥 이론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거 실제 서버 접속 프로그램에서 뜨는 경고 메시지거든요. 이거 양자내성 암호 적용 안 됐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야 할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 전체가 이미 양자 시대를 대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얘기들이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최악의 경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술적 돌파가 일어나서 시장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균형 잡힌 시나리오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동안 커뮤니티가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겁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기술 발전이 더뎌져서 수십 년간 아주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시나리오든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쓰나미 같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적인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하고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그 느리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진화 방식이 사실은 이런 미래의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는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